우리가 특정한 용무로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그에 대해 미리 공부하는 겁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임기응변으로 하는 것보다 100번 낫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바쁘고 복잡합니다. 모든 상황과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원칙이 필요하죠. 그래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신가요? 주식을 사야 할지, 부동산을 공부해야 할지, 종잣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 거고, 복리는 또 뭔지, 돈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거죠. 오늘 삶의 밑바닥에서 최상위 포식자의 위치에 선 한 남자 김승호가 알려주는 돈의 속성을 통해 당신만의 원칙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승호 작가님의 돈의 속성입니다. 작가라는 호칭보다는 글로벌 기업의 회장이라는 직감이 더 잘 어울리는데요. 이분에 대한 설명은 필요가 없죠. 워낙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책은 밥을 떠먹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행동 지침서라기보다는 돈에 대한 가치관과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사고의 지평을 열어주는 책이죠. 그가 들려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인생에 미치는 결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망망대해에서 육지를 찾아 헤맬 때 열심히 노를 저어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아주 작은 실수로 인해 방향 설정이 조금만 어긋나게 되어도 엄청난 시간 낭비를 하게 만들거나 실패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원칙도 마찬가지이죠. 잘못된 원칙은 우리의 인생에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돈의 속성을 통해 우리는 돈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는 돈의 속성 중 제가 고른 3가지 핵심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은 인격체다 입니다. 돈은 인격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비즈니스 사회에서 회사는 인격을 부여받죠. 우리는 이걸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법인은 사람과 동일하게 소송도 걸고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주체로서 개인과 대립하거나 상생하는 협력을 할 수도 있죠. 돈을 인격체라고 본다는 것은 우리가 돈에 대해 갖는 태도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 주위에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없듯이 돈은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술집이나 도박 등 이용에 흥청망청 뿌려지는 돈은 결국 우리에게 등을 돌릴 것이고, 좋은 일에 사용된 돈은 그 대우에 감동해 다시 다른 돈을 데리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돈을 사용하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죠. 하지만 그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돈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우리 자신의 행위를 타인에게 보여주고 영향을 주는 것이죠. 돈을 통해 자신의 인격과 가치관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책의 저자는 돈이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부자 인생길에 오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의 속성입니다.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열심히 바쁘게 산다고 부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를 이루어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부자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죠. 세상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삶의 여건 혹은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같지 않을 수 있죠.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부라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모든 가치 기준이 돈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돈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를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업무 시간을 늘리고 바쁘게 살아 월급을 늘리지만 돈을 모으는 방법이나 관리하는 방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는 데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부는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돈마다 품성이 다르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같아 보여도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힘든 노동을 통해 얻은 수입, 주식 투자를 통해 번 돈, 도박을 통해 생긴 돈 등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결코 같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러들인 방법에 따라 돈의 쓰임새도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이죠. 힘들게 번 돈은 꿋꿋이 버티려고 하는 반면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떠나기 마련입니다.
돈에는 품질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버려들인 재산은 차곡차곡 쌓이는 돈으로 투자나 저축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불러오지만, 불법적으로 만들거나 카지노와 같은 도박처럼 일확천금의 형태로 벌어들인 돈은 인생을 그르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돈을 모으라고요. 좋은 돈을 모으려면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철학과 원칙이 있는 사람은 사기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허세를 부리거나 사치를 통해 돈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돈의 속성 책에는 우리가 돈을 대하는 올바른 철학을 알려줍니다. 이 책은 단순한 지식을 쌓는 정보용 도서도 아닙니다. 작가는 본인의 삶을 통해 얻게 된 돈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반드시 본인의 생각을 통해 오랜 시간 곱씹어야 진한 사골국을 우려내듯 그 맛을 알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확고한 자신만의 돈의 철학과 원칙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새 돈에 휘둘리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의 원칙 그리고 철학, 이 책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